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학습 부진이란 정상적인 학교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최저의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흔히 머리는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게 성적이 나오지 않은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할 수 있죠. 특히 수학에서 이러한 학습 부진이 많이 보입니다. 일찌감치 수학에 흥미를 잃은 수포자로 전락되게 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물론 정말 머리가 나빠서 수학을 잘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논리적 사고가 어려운 아이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지만 환경 요인이나 개인의 성격, 태도, 학습 습관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수학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되면서 선수 학습에 결손이 발생하고, 이것이 후속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수포자의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오늘의 다이어리에서는 이러한 수학 학습 부진화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 아이의 수학 학습 부진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다이어리를 펼쳐 보실까요? 수학 학습 부진아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성은 계산 속도가 느리다는 점입니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는 지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학습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 능력입니다. 기억은 크게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기 기억은 말 그대로 짧은 순간의 기억력입니다. 휘발성이 강해 금방 사라지곤 하지요. 하지만 이것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 사라지지 않고 머릿속에 계속 남게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수학 부진아들의 장기 기억 능력이 일반 아동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신 단기 기억에는 차이가 크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잠시 기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일반 학생보다 적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수학 학습이 부진한 아이들에게 많은 시간을 들여 개념이나 원리를 가르쳐도 이 중 상당수가 기억으로 저장되지 못하고 날아가게 됩니다. 노력은 하지만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한꺼번에 많은 양의 개념과 원리를 장시간 학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의 단기 기억 용량만큼의 개념과 원리를 알려준 후 이것을 빠르게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학자들은 감정과 반복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그 해법으로 꼽습니다. 단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가 나에게 정말 소중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생기는 순간 장기 기억으로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정보가 반복되어 저장되는 경우에도 뇌가 이를 나에게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여 장기 기억으로 이동시키죠. 결국 수학 학습 부진하라면 학습 내용과 시간을 줄이는 대신 동일한 내용을 자주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의 느린 계산 속도를 감안하여 1회 학습의 양을 줄이는 대신 하루에도 몇 번씩 자주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학 학습 부진화의 두 번째 특성은 비계획적인 학습을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학습 방법을 학습하는 것을 초인지 혹은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이지요.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을 풀면서 1단원 집합만 풀고 나서 포기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1단원 집합부터 다시 하다가 또 포기하고, 이런 식의 반복을 해보신 분들 많으시죠? 집합 문제는 도사가 되어 있지만 다른 문제는 하나도 풀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메타인지의 부족이 바로 느껴지는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수학 학습을 하기에 앞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약수와 배수를 배울 차례라고 해서 곱셈 나눗셈도 안 되는 아이에게 바로 약수와 배수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단계형인 수학은 선수 학습과 후속 학습과의 연계가 특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현재 수준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아이가 모르는 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가 여기부터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막연한 불안도 학습 부진아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거나 수학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막연한 긴장감을 수학 불안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불안은 수학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수학 문제를 풀거나 관련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나 타인과의 비교가 수학 불안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실패나 비교에서 오는 불안이 다른 과목에 비해 약하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수학이 어렵고 힘든 과목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못한다고 해서 의기소침해질 여지가 오히려 적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수학 불안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는 주변에 대한 의식보다는 수학이라는 교과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은 다른 과목과 달리 기호나 용어, 상징, 추상화 등이 많이 활용되는 과목입니다. 복잡한 공식이나 기호를 보면서 지레 겁을 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수학에 대한 초기 경험에서 이러한 기호나 상징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호나 용어를 먼저 접하기보다는 구체물을 통한 직관적 문제 해결을 충분히 진행한 후 기호나 용어를 가리키는 것이 좋습니다. 수학에 대한 학습 부진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시기는 빠르면 초등학교 5, 6학년, 대부분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단계형이라는 수학 교과의 특성상 학습 부진의 근원은 유아나 초등 저학년 시기에 있게 마련입니다. 유아나 초등 저학년 시기의 수학이 상급 학년에 비해 쉬운 개념과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시기부터 수학 학습 부진에 대한 징후가 보이지는 않는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재 다이어리의 송쌤이었습니다.